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은 아마도 그냥 언제든 사라질 것 같은, 사라지는 그냥 신기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호주를 생각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오거나 이민을 생각해서 오신 분들 왜 오실까요? 저는 왜 왔을까요? 맞아요. 좀 더 나은 기회, 좀 더 좋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호주를 온 게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왕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8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일해도 정말로 내가 제대로 대우받고 제대로 임금 받아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호주를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연봉 1억 받고 유튜브로 대박 나면, 유튜브로 노예조 되면, 유튜브로 노예조처럼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광고 수익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BMW, 벤츠, 페라리 사실 거예요? 사실 거냐고요? 사시겠죠? 그 썩어 빠진 정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 결론적으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호주 시드니 이 좋은 풍경, 오늘은 날씨가 구름이 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풍경 좋죠?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라는 공간과 제가 하고 있는 제 비즈니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시드니의 생활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가진 분들한테는 저렇게 사느니 난 한국에서 살래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자산 한 100억 이상 되고요. 한국에서 건물채 갖고 계신 건물주님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풍경 보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싶네요. 제가 담배를 정말 많이 폈거든요. 정말 많이 폈는데 호주 와서 끊었어요. 참 담배 끊은 얘기도 하면 참 어떠한 에피소드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로 담배 끊은 얘기를 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풀타임 일하고 있는 저희 와이프, 애기 엄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지금도 참 죄인처럼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아마 한국에서 그냥 한국 남자로서 산다면 뭐 다들 공감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호주에 살아도 한국 남자면 분명히 느낄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6년을 살면서도 참 좋은데 내 나라 같진 않아요. 아직도 이방인 같고 호주 애들 앞에서 웃고 있고 참 친근하게 하는데도
뭔지 모르게 자꾸 숨겨진 좀 내가 느끼는 유색인종을 차별한다는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2001년, 2002년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에 학교도 다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도저히 적응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찌질하게 힘들게 사느니 한번 서양이라고 하는 좀 더 선진국이라 하는 데서 가서 이 평생의 염원,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해야 되는, 뭐 솔직히 한국에서는 영어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조건 영어는 학원을 다녀야 되고 막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켈리님께서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켈리님도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음고생. 근데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 특히 이민 와서 사는 10년 넘은 20년 넘으신 분들 정말로 소설책 한두 권씩은 다들 쓰실 거예요. 뭐 한국도 다들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돈을 번다. 얼마를 버냐? 얼마를 벌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기준이 뭘까요? 뭐 얼마 전에 지금 한창 이슈화가 되는 뭐 승린가 그 친구가 나오는 버닝썬? 하루에 막 1억씩 술 처먹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진짜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어울리는 것도, 사고가 터지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러겠죠. 돈 때문에. 뭐 사잡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느끼듯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런 일이 터지는지. 자, 돈, 그죠?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더 가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 실화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로 제가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처럼 시행착오 정말 안 겪였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플라밍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말 시간당 요즘 처음에 진짜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시간당 10불 캐시로 받았죠. 그죠? 시간당 10불. 그때야 워킹 홀리데이였고 세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캐시로 주니까 주는 값 다 받았던 거지. 내가 불법이니 아니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여유도 없었고, 호주는 캐시 잡은 불법이다. 누가 캐시 잡이 불법이래요? 나 세상 선지 캐시 잡 불법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캐시 잡 불법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회계사도 아니면서 자꾸 캐시 잡이 불법이네 만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상 나와서. 회계사면 정말로 여기 회계사가 세무사가 되면 CPA 되면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는. 영상 볼 때마다 참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래 따지면 저기 지금 식당에 캐시 받는 사람들은 다 불법인가요? 맞잖아요. 밥값도 다 캐시 내고 밥값도 다 캐시로 받는데 앞에 적혀 있어요. 캐시 언니. 그럼 그 사람들은 불법이에요? 그럼 그 식당도 불법인가? 이민법무사 아니고 세무사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 얘기할 거면 경험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잘했다 이건 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일단 10불 받으면서 일했고 그 10불이 11불이 되고 12불이 되고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퀸즐랜드 저 시골 마을 하비베이라는 동네 가서 살았어요. 하비베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시골에 정말로 호주 시드니 삶은 한국에 사는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난 시골로 갔는데
그 시골의 삶은 더 녹록치가 않았어요. 첫째는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호주 시골님도 지금 저기 뭐 미타공인가 울릉공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그 내륙 쪽에 살고 계시잖아요. 직장을 어떻게 구하실지 참 걱정인데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리고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참 많던데 참 직장 구해서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비가 옵니다. 비가. 어휴, 더 이상 찍기가 힘드네요. 비가 오네. 계속되는 영상은 제가 사무실 가서 찍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자, 사무실로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얘기를 빗대서 말씀드려볼게요. 호주에 처음 제가 오고 농장을 다니고 이런 거 다 빼고 자 시드니에서 살게 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빈털터리로 한국을 갔다가 다시 호주에 왔을 때가 주머니에 200불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주머니에 200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외로 나가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여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뭔들 할 수 있다나 뭔들 못하랴 이런 좀 절실함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운이 좋게 빨리 일자리를 구했고 지금 여기서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일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런 일자리 맞습니다. 한인잡이죠. 아직도 오지잡 생각하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현지에 살고 있는 오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어요. 여기 지금 직장이 없고 일 못 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하여튼 한인잡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하루에 100불을 받으면서 현장 데모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100불을 받아요. 근데 저는 빚이 없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 주에 하루에 100불씩이면 토요일까지 일하면 600불을 법니다. 그때 당시 쉐어비가 일주일에 60불 했어요. 그러면 500 얼마가 남죠. 그 생활비를 정말 싸게 살아서 생활비를 주에 30-40불밖에 안 썼고 담배값도 그때 당시 롤링 시가렛이라고 말아피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 말아피는 담배가 20불 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면서 주에 어떻게든 400불에서 500불은 모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돈이 몇천 불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란 게 그렇게 해서 몇천 불 버는 돈이 종잣돈이 되고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우리 와이프가 여기 왔을 때 학생비자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생비자로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맞습니다. 뭐 학생비자 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 불법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 당신들은 여기서 살려면 그런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에 20시간을 얘기를 하고 당연히 합법적으로 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알지만 현실상 그게 안 돼요. 지키고 싶죠. 지키고 싶지만 돈이 없다 보면 지금 여기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잠 줄여가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예조 영상 보고 아니 학생비자로 비즈니스 스쿨 다니면서 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주 7일 일을 해? 불법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주제가 되나요? 뭐가 불법인데요? 삶은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 여기 오신다고 해서
삶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주에 7일 일 안 하면. 주에 7일 일을 해도 힘들어요, 여긴. 왜 갔냐? 왜 영상 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더 다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영상 보고 계신 게 아닐까요? 자, 논쟁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뉴질랜드 목수하시는 데이브님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참 일리가 있어요. 내가 이민 법무사가 아닌데 유튜브 방송에서 이민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정말 아니다라는 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회계사나 세무사 아니고 법무사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세요.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바라봅시다. 너무 색안 끼고 보지 말고. 제 지금 하는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 경우를 따져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인생에 3가지 기회가 있답니다. 3가지. 3번의 기회가 있답니다. 그 3번의 기회 중에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제 나이 44인데 아직까지 그 기회가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프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맞벌이죠. 맞벌이 일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재신까지 청구하면서 저희는 영주권을 받았고, 정말 진짜 소설책 몇 권을 쓸 정도로 와이프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현장일을 일을 하면서 오만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서 돈이 어떻게 지금까지 굴러갔는지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일만 하면서 여기서 버티기가 비자비다 뭐다 학비다 뭐다 정말 많이 나갑니다. 집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자, 생활비에 학비에 비자비에 뭐에 모든 걸 쓰고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돈이 모일 겨를이 없어요. 그래도 빚은 없으니까 그나마 살만은 했겠죠.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그 시점에, 영주권 받기 전이었죠. 2005년도에 시드니에 와서, 2004년도에 시골에 살다가 2005년도에 시드니에 와서 쉐어 하루에 120불인가 150불짜리 독방에 쉐어를 살다가 한인 광고를 보고 진짜 막 카펫이 다 헤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이 보이고, 화장실은 진짜 막 지인지 4, 50년, 5, 60년 된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유닛을 그때 당시에 스트라에 250불을 주고 살았어요, 캐시로. 그러고 그 250불도 부담스러워서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인데 방 하나는 쉐어를 줬어요. 독방 쉐어를. 그때 독방 쉐어 주고 아마 120불인가 받았을 거예요. 120불인가 130불인가.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쉐어 살던 그 돈으로 그 렌트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텼어요. 그러고 2007년도에 정말 드디어 극적의 순간 2007년 4월 30일 날 독립기술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는 동반자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영주권을 받게 되죠.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영주권 받는 이 순간이 정말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분들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몰라요. 지금은 해외 나와 경험 많이 해보신 분이 워낙 많으니까 영주권에 대해서 아실지 몰라도, 저도 역시나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호주 왔을 때 영주권이라는 걸 알았지 한국 살 때는 영주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도 관심이 있으니까 영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 거지 모르셨을 거예요.
2007년도에 한창 집을 많이 사라고 정부에서 뭐 혜택 같은 걸 많이 줬어요. 뭐 퍼스트 홈런 바이어에서 7,000불씩 리베이트도 해줬고, 그 다음에 50만 불 미만은 스탬 듀티도 프리로 해주고, 그리고 교민 잡지에 나와 있었어요. 105%까지 빌려줍니다. 100%가 아니라 105%까지 돈을 빌려줬어요.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뭔지도 몰랐고, 하물며 제가 건축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요만큼도 몰랐어요. 왜? 아니 뭐 이제 데모도 2, 3년 했던 친구가 뭘 알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식을, 이런 정보를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뭔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뭘 주고받고 했으면 아마 그런 시행착오는 덜 겪었겠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2007년도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캠시에 있었는데, 캠시의 미디엄 집값, 하우스 집값 시작이 50만 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쓰러져가는 집은 40만 불 때도 있었는데, 그냥 살만한 집이 5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 했어요. 아니 뭐 집도 없고 렌트 살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겠어요.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교민 잡지를 보니까 105%를 빌려준답니다. 혹했죠? 근데 제가 건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특히 하우스를 사야 된다. 근데 호주에 와서 계셔보면 로망이란 게 생겨요. 저는 그때 당시 로망이 뭐였냐면, 내 집에서 내가 뒤뜰 있는 집에 나무도 좀 있고 잔디밭도 있고 하는 그런 집에 부모님과 우리 애와 와이프와 함께 3대가 바베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그게 소박하면 소박할 수 있고 뭐 크면 클 수도 있는데, 평생 집이란 걸 가져보지도 않았던 제가 한번 진짜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일을 하죠. 와이프도 일을 해요. 집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서치를 하는데 집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주에 250불 렌트비를 내던 사람이 30만 불짜리를 예를 들어 7%로 빌리면 보통 얼마를 내냐면 한 2,000불을 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한 2,000불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주에 250불이면 4주면 1,000불이잖아요. 그럼 2,000불이면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2,000불이란 돈이 갑자기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생각에 영주권도 받았겠다. 자, 이제 우리도 집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래저래 인터넷을 뒤지고 하다가 한 집을 찾았는데, 저기 웨스트미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시드니 칠드런 하스피털이 있는 웨스트미드라는 동네. 저희가 갖고 있는 바젯은 없고 집을 사고 싶은데 일단은 싼 집을 찾아야 되니까 싼 집을 찾다 본 게 웨스트미드, 노스미드라는 동네까지 간 거예요. 그때 노스미드에 어떤 집이 나왔었냐면 큰 대로변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진짜 웨다보드 집이고 팀바집이에요. 웨다보드 집이고 지은지 정말 오래된 집, 기옥상자 같은 집이었는데, 그 집이 은행에 담보물건으로 나왔던 집인데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 집이 그때 당시에 27만 불이었어요. 그때 뭐 달러가 지금처럼 한 800불, 750원, 800원 할 때니까 800원 잡고 뭐 27만 불이면 한 2억 정도 했겠죠? 집이 2억 좀 넘었겠네요. 그 집을 처음에 보는 순간, 아, 이 큰 길 옆에 이런 집을 어떻게 살까? 살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나? 이 큰 넓은 대로변 큰 막 진짜 왕복 3차선 4차선
편도 3차선, 4차선, 왕복 막 7차선 등 6, 7차선 되는 이 도로에 이 큰 길 옆에 왕복 6차선이네요. 3차선씩이니까. 이 큰 길 옆에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근데 집을 워낙 볼 줄 몰랐던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큰 길 옆에는 집 사는 거 아니고 특히나 그런 외진데는 집을 사면 안 된대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라이드나 이스트우드나 뭐 그런 쪽은 다 비싸고 기본 뭐 50만 불, 60만 불, 70만 불 하는 집들인데 그렇다고 사장님 동네 거기 캠시도 기본 50만 불, 60만 불 하는데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래서 저는 27만 불이었던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와이프와 같이 그러면 사자. 이 집부터 사고 어떻게도 되겠지. 일단 집부터 사자. 그래서 은행에 가서 1000불 디포짓을 뽑아서 부동산 그 에이전트한테 1000불을 줍니다. 디포짓 할 거라고. 근데 참 웃기죠. 그 1000불을 받은 그 에이전트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생각해 중국 사람 같은데 그 돈을 다시 저한테 돌려주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라. 너네 집 처음 사는 거지. 큰 길 옆에는 별로 안 주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이상하죠? 아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1000불을 받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연락드리는 그 빌더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노스미드란 동네에 이런 집이 있는데 큰 길 옆이긴 한데 이 집 27만 불인데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큰 길 옆이라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했던 바젯에서 한 10만 불만 더 쓰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금액이 20에서 30만 불 사이였는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35만에서 40만 불까지 가면 7%로 돈을 빌렸을 때 달에 한 2,000불 중반 정도 한 2,000, 한 4,500불 정도 되겠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루에 일당 뭐 120불을 받고 와이프가 뭐 80불, 90불 받을 때니까 한 100불 받을 때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이 돈은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시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알아보다가 40만 불짜리 하우스를 라켄바란 동네, 캠시 옆에 벨모아가 있고 벨모아 옆에 라켄바란 동네가 있는데 라켄바란 동네에 그때 당시에 43만 불의 집이 나왔는데 이걸 깎아갖고 41만 5천인가 40만 5천인가 주고 제가 이 집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론이 어프로브가 되고 참 그 어프로브 받을 때도 사연이 많았어요. 뭐 일단 근데 일반 저희가 은행 거래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크레딧이라 그러죠. 레퍼런스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이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뱅크는 안 되고 제2금융권 지금도 이름 기억해요. 뭐 퍼페추얼 트러스트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을 사게 됩니다. 세트를 하고 40만 불 주고 사서 론을 우리가 그거를 5%를 걸고 95%를 빌려서 그 퍼스트 홈런 바이어 베네핏 받는 7,000불은 그 모기지 인슈런스로 다 나가고 스탬 듀티 그때 당시 40만 불이 한 10,000몇천 불 나왔어요. 스탬 듀티가. 그거 면제받고 그래서 론 38만 불인가 끼고 그 집을 샀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내 집이 생겼다는 거. 정말 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와, 호주에 와서 3년 아니죠 2003년도에 왔고 4, 5년 만에 집 샀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건 저도 몰랐죠. 사람들이요,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떤 곡선에 의해서 업앤다운을 하며 어떤 주기에 의해서 경제가 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 걸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 세금 내주는 사람,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도는 그런 세상의 한 부분 몰랐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 돼서 돌아올지는. 그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자 여러분 2009년